봅시다. 자, 파라볼릭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2차식과 함수를 합쳐놓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2차식도 뭔지 알아야 되고 함수도 뭔지 알아야 돼. 혹시 함수의 정의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오늘 중학교 2학년 애들 배웠었는데 1차 함수 배우면서 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저 뭐라 쓴 거예요? definition. 네. 이거 무시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정의란 뜻이에요. x 값에 따라 y 값이 정확하십니다. x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나오는 관계. 이게 함수거든요. x, 우리 예전에 자판기로 설명했었는데 자판기 내용 조금 기억나.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가 나온다. 얘는 정상적인 자판기인데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가 안 나오면 고정량 자판기. 동전을 넣는데 음료수가 막 5개 나와. 얘도 고정량 자판기. 딱 하나만 나와야지 정상적인 자판기. 괜찮아?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x 하나 넣었을 때 y 하나만 나와야 돼요.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 y의 값이 2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 그래프는 없어요. 이런 거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에요. 하나의 x에 대해서 여러 개의 y 값이 존재해서 그래요. 얘 같은 경우는 y 값이 3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조금 더 엄밀하게 함수를 다시 정의하거든요. 그때 다시 또 언급할게요. 지금은 딱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는 뭐냐면 2차식을 말하는 건데 2차식은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2인 다항식이 2차식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면 1차 함수일 거고 여기가 2차식이 아니라 3차식이면 3차 함수일 거고 같은 논리로 100차 함수나 뭐 1000차 함수나 뭐 이런 거 끝없이 확장할 수 있겠지. 괜찮아? 자, 다항함수라는 것은 잠깐 언급만 하고 갈게. 여기 있는 1차식과 2차식 그리고 2차식과 3차식 다 합쳐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y는 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다항식이면 우리가 걔를 다항함수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기본적인 용어들 조금 언급하고 갈까요? 자, 용어를 언급하기 전에 일단은 파라볼릭이라는 영어 단어 뜻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 공부 좀 치시는 분 혹시 파라볼릭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생소한 친구라서 알려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포물선을 말해요. 혹시 한국말로 포물선은 무슨 뜻인지 알까? 무슨 모양이나 무슨 모양인지 안다. 뭐라고? 그쵸, 곡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약간 공을 던졌을 때 그려지는 이 궤적, 이런 게 포물선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파라볼릭 펑션은 이런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를 가진 함수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고 그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진 것은 2차 함수가 유일합니다. 4차 함수는 포물선의 그래프를 가질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더 딥하게 배울 거라서. 자, 그럼 포물선을 조금 보시면 포물선은 가장 높은 지점이 있을 거고요. 포물선은 또 선대칭 도형이에요. 좌우가 완전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대칭축 해서 축이라고 할 거야.
요 선. 요 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할게. 요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점.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지죠. 여기 점이 꼭지점이에요. 괜찮으세요?까지? 자, 꼭지점 얘기했고요. 축 얘기했고, 축의 방정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위로 솟은 직선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x는 뭐시기꼴로 생겼었어요. 기억나요? x는 1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치, 세로로. y는 1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반대로 가로. 그치, 가로. 얘는 y좌표가 항상 1인 점들을 다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라서 축이랑 축의 방정식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 축은 그림이고 축의 방정식은 방정식이야.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도 얘기를 해볼게. 포물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볼록, 오목, 돋보기 가지고 해본 적 있나? 오케이. 볼록이 뭔지 알죠? 오목이 뭔지 알죠? 얘는 볼록한 게 위에 있어요. 얘는 볼록한 게 아래에 있고, 볼록한 게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고 할 거고요. 볼록한 게 아래에 있는 것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 거예요. 오목이라는 단어도 쓰긴 하거든. 근데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안 써. 위로 볼록이라고 하거나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오목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볼록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태영아, 네. 얘는 어디로 볼록? 위로. 오, 잘했어. 지우야, 얘는 어디로 볼록? 네. 그쵸. 잘했어. 괜찮아? 오목은 얘기 안 할게. 자, 폭이 좁다 넓다는 뭐냐면요, 포물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구간을 우리가 폭이라고 할 거거든요. 이 폭이 넓다는 것은 이 구간이 더 긴 거를 말해요. 이렇게. 폭이 좁다는 것은 저 구간이 더 짧은 걸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곡률이라고 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철사가 있는데 이 철사를 조금만 휘면은 이렇게 생겼죠. 철사를 조금 더 많이 휘면 이렇게 생겼겠죠. 조금 더 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많이 휘면 휠수록 점점 폭이 좁고 곡률은 커요. 휘어진 정도는 큰 거예요. 더 많이 휜 거예요. 그래서 곡률이란 단어도 섞어서 써도 될까요? 더 많이 휘어져 있다, 혹은 폭이 좁다, 폭이 넓다 같이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자, 함수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1차 함수 그래프 혹은 정비례 그래프 어떻게 맨 처음에 그렸는지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y는 x 그래프, 우리가 맨 처음에 살면서 처음 그렸던 그래프가 요 놈이거든. 이거 어떻게 그리기 시작했는지 기억나? 맞아, 숫자를 대입해서. 맞아, 잘했어. 얘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가 1이 나오네. 그래서 1,1. x에다가 0을 넣으면 0이 나오네. 0,0. 2 넣으면 2 나오네. 2,2. 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0,0, 1,1, 2,2를 다 찍어서 다 이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놈이 y는 x의 그래프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았는데, 같은 논리로 우리가 함수를 맨날 처음 배울 때는 점 찍어서 이어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삼각 함수도 배울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해가지고 딱 요상하게 생긴 놈들 그릴 거예요. 함수를 항상 처음 배울 때는 숫자를 넣어서 점 찍어봐서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점 찍어보면서 그려볼게요.
자, y는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0 넣으면 뭐 나오니? 요 놈은 0. 1 넣으면 1. 2 넣으면 2. 대박. 네. 아, 4. 그쵸. 2 넣으면 4.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넣으면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은 이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는데 안 뾰족해. 둥글둥글해. 둥글둥글한 그래프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 그릴 때는 조금 폭을 넓게 그리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쉬울 거예요. 실제로는 저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조금 환하게 생겼거든요. 실제로는 조금 얄쌍합니다. 폭이 되게 좁아요. 이 자식.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좀 문제 풀 때 조금 널찍하게 그려야지 너희가 좀 풀기에 편할 거예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요? y는 x제곱 그래프? 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볼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오, 반대요. 그치. 어떻게 반대로? 위로 올라. 그치. 위로 불러. 0 넣으면 뭐 나와? 0. 0. 이렇게. 저러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말해줄 수 있겠니?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래요? 마이너스를 그냥 반대라고 생각한 거구나. 혹시 얘가 왜 저렇게 그려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충 맞아도 돼요. 정확할 필요 없어요. 점을 넣어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를 넣어서.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시를 드려도 1을 넣어보면 뭐 나올까? 마이너스. 그치. 원래 아까는 여기만 계산했을 때 1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원래 여기 찍혀있던 점이 아래 찍히는 거야. y좌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위에 찍히던 게 아래 찍히다는 거지. 이해돼요? 2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4. 그치. 2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위로 블록으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0,1. 잘했어. 좀 어려운 거 해볼까? 여기가 축이거든요. 딱 기준이 되는데 축의 방정식은 뭘까요? 모를 때마다 옆에 그쵸. x는 요 직선은 x는 0 그래프야. 위로 솟은 친구들은 x는 이라고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0이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x는 0이라고 써주면 돼. 어디서 물이 새나? 저기요. 저거 가방에 물이 젖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나와. 뭐지? 좋아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2x제곱 그래프를 볼 거야. 얘는 어떻게 바뀔까? y는 x제곱 그래프랑 뭐가 달라질까? 생각해 볼까? 폭이 넓어진다. 폭이 넓어진다. 폭이 넓어지는지 한번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얘는 1 넣으면 몇 나오니?
2 넣으면 몇 나오니? 8이 8. 0 넣으면 0. 마이너스 1 넣으면 2. 마이너스 2 넣으면 8이라고 했죠? 8이면은 좀 멀리 B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생겼겠다. 아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볼게. 아까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는 1,1 지나고요. 2,4 지나고요. 0,0 지나서 아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의 폭보다 더 작아졌어. 폭이 넓어진 게 아니라 폭이 좁아진 거야. 근데 휘어진 정도는 더 휘었을까요? 아니면 덜 휘었을까요? 말하려고 했던 거다. 더 덜, 더요. 그쵸? 여기 숫자가 커지면 y의 값이 더 커져서 y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위로 조금 더 솟은 거라 더 휘어지게 돼요. 위로 더 점이 찍히기 때문에 더 휘어지고 폭이 좁아져. 괜찮아? 다음 것도 볼까? 자, 얘는 뭐가 다를까? 얘는 아까 했던 거에다가 1을 더한 거야. 그럼 뭐가 달라질까? y 좌표에서 한 칸 더. 그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y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로 한 칸 간 거 말하는 거거든. 볼까? 이 자식을 지워볼까? y는 2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y는 2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는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위로 한 칸씩 올라왔어. 원래 거보다 위로 한 칸. 한 칸 보이세요? 괜찮아요? 네, 딱 위로 한 칸만큼 간 거거든. 이걸 우리가 y축으로 평행이동이라고 할게. 뒤에 뭐가 더해져 있으면 그래프가 위로 혹은 아래로 가는 거야. 빼면 아래로 갈 거고 더하면 위로 갈 거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그냥 지오지브라로 볼게. 요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x 네. 0,1 x 좌표요. 꼭지점의 좌표. 순서상을 마시면 돼. 빨강색. 네. 아무나. 맞아. 0,1. 요 지점 말하는 거야. 요 지점이 꼭지점이니까. 여기에 좌표를 말하면 되거든요. 축의 방정식은 축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축이 그대로일까요? 그대로.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아까 뭐였지? x는 0. 그치. x는 0. 그러면 요 놈도 x는 0이야. 똑같아. 괜찮아?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요 놈. 자, 얘는 숫자를 한번 넣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1 넣어보자. 뭐 나오니? x에 1 넣으면 뭐 나와요? 0. 0. x에 2 넣으면 2. x에 0 넣으면 2.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뒤에 빼기 1이 있는데 빼기 1이 있으면 얘는 x축으로 움직여요. x축으로.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1을 더했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로 그래프가 한 칸씩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데 얘는
여기 x 옆에다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x 옆에다 계산할 때는 x축에 x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x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x축으로 움직이는 건데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이는 거냐면 1만큼 움직이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야. 왜 한 칸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도 될까? 살짝 고등학교 과정을 가져와도 될까? 네, 조금만 해볼게. 자, 우리가 그래프를 위, 아래, 좌우로 평행이동하고 싶은 건데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사실 없어요. 그래프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프는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프는 항상 가만히 있는 거고 이 x축과 y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리고 싶으면 이 축이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돼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보내고 싶으면 이 축이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돼요. 그래서 x에서 만약에 1을 빼면 축이 왼쪽으로 한 칸씩 간 거예요. 축이 왼쪽으로 한 칸씩 간 거면은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것도 같은 논리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잠깐 이항해서 볼게. y-1 이꼴 2x 제곱이라고 잠깐 볼게. y에서 1을 뺀 걸로 보자. 그럼 얘는 축이 아래로 한 칸 내려간 거예요. x축, y축이 아래로 한 칸 내려갔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위로 한 칸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심플하게만 얘기하자면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조금 참아. 조금 참아. 죽을 것 같지? 조금 문제풀이 시간 좀 줄게요. 자, 봅시다. 자, 천호 거거든요. 22학년도 11번. 이차함수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걸 찾으래요. 폭이 좁다는 것은 얄쌍하게 생긴 놈 찾자는 거예요. 누가 제일 얄쌍한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얄쌍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더 많이 휘었다는 거죠. 어떤 놈이 제일 많이 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x의 개수가 높을수록. 그치. 정확하게는 x제곱의 개수. 그게 누굴까? 맞아. 잘했다. 부호는 상관 있을까? 부호는 상관없어. 절대값으로만 따지면 돼. 부호는 뭘 결정하는 거냐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하는 거야. 잘했다. 오, 이해했구나. 네. 자, 이제 평행이동 해볼게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여기 있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일치했대요. 자, 요거를 q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어떻게 구해요? Y에 Q를 더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어디다가 앞에다가 아니에요.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뒤에다가 더해주세요. 뒤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할 거면은 오히려 항상 반대의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 예를 들어 1만큼 가고 싶으면은 오히려 1을 빼줘야 돼. 아까 여기 x에다가 1을 뺐는데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한 칸 갔죠. 마이너스 1인데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서 부호도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여기다가 q를 더하시면은 그래프는 q만큼 내려갈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q를 더할게. 그러면은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q가 되고, 그러면 이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a는 뭘까요? q는 뭘까요? q는 뭘까요? 네, 요 놈이 여기랑 똑같아야 돼요. 일치하니까. 여기는 여기랑 똑같아야 일치하니까. a랑 q 구했다. a는 2고 q는 마이너스 7이다. 두 개 더하면 몇일까요? 마이너스 5. 나이스.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 오케이, 다음 것도 볼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면요,
원래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우리 뒤에다가 뭘 더하자고 했었죠. y 뒤에다가 1을 더하면은 그래프가 위로 한 칸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근데 그래프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시면은 여기 제곱 안에 있는 요 x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빼줘야 돼. 예를 들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싶으면은 뭐 해야 될까? 그치.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될까? x에다가. 플러스 그치. 반대로 해야 돼.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될까? 마이너스 2. 그치. 잘했어. 이렇게 써주면은 원래 있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원래 있던 y는 ax 제곱 그래프가 x축으로는 p만큼 가고 y축으로는 q만큼 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그래프가 예쁘게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p, 위로 q만큼 가서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0,0였는데 이게 새로운 꼭지점으로 바뀔 거야. 몇 콤마 몇으로 바뀔까? 0, 응. Q 까비. y좌표는 맞았어. p만큼 q만큼. P, Q 그치, p 콤마 q. 꼭지점의 좌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p가 의미하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예요. 여기 q가 의미하는 것은 꼭지점의 y좌표이고요. 축의 방정식도 바뀌겠죠. 원래 축은 여기인데 축이 여기로 바뀌겠죠. 원래 축은 x는 0인데 x는 몇으로 바뀔까요? p. 잘했다. 꼭지점의 x좌표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원래 꼭지점이 몇 콤마 몇? 그쵸. 그러면 얘는 원래 있던 그래프가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몇 만큼 간 건가? 그치. 그러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1,2. 축은 마이너스 1, 어. 자, y는 3,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 쓰는 식은 y는 3, 괄호,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였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빨강으로 하자. 빨강색 그래프 보자는 거야. 자, 빨강색 그래프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것 같아? 태영아? 1, 그러면 축은? 축의 방정식. 0, 0, X는 그쵸. 여기 요 지점. 이걸 표시할 수가 없네. 그려보자. x는 1. 네, 요 자식입니다. 요거 딱 가운데지. 저 파란색 선. 딱 이차 함수를 반으로 자르는 선. 괜찮아요? 오케이. 자, 한영고 15번 거 한번 해볼까요? 미안. 이거를 하려면은 요 2번을 먼저 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2번을 먼저 하고 합시다. 참고로 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표준형이라고 할 거예요.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고등학교 때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표준형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함수식을 배울 때 제일 예쁜 모양이 표준형이야. 제일 예쁜 모양. 딱 보자마자 저 자식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바로 알 수 있고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겠어. 완전 예쁜 거. 정리가 돼 있는 거. 그게 표준이야.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못생긴 놈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형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형은 못생겼어요. 얘는 딱 보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모르고요. 어디로 볼록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꼭지점을 구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계산을 해야 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법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플러스 4x가 있다고 할게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 일단은 맨 앞에 2를 먼저 묶을게요.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뒤에다가 뭘 더해야 될까요?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뭘 더해야 될까? 플러스 1. 나이스, 플러스 1. 근데 뜬금없이 플러스 1을 더하면 안 되니까 1 더하고 1 빼기도 같이 써줄게. 자, 요 놈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 없어요. 밖으로 뺄게요.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앞에 있는 2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인수분해할게. 뭘까? x 플러스 1의 제곱. 나이스. 그럼 얘는 이 표준형이고 꼭지점의 좌표 다 아시겠다.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치.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걸로 바꿔줘야지 꼭지점의 좌표를 살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해되세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태영아,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네. 뭘 넣어야 될까? 플러스 9. 나이스. 이것만 하면 될까? 마이너스 9.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나이스. 답이에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일 거예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요것도 해볼게요. 자, 분수가 있으니까 조금 화나는데 분수로 잘 묶어주면 되거든요. 2분의 1로 묶을게요.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뭘까요? 4x. 안타깝네요. 잘 생각해봐. 어려워. 분수가 헷갈려. 왜 그러냐면 16. 맞아. 16이야. 자, 분배 법칙 묶는다는 것은 분배 법칙이잖아.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요 두 개를 2로 묶었을 때 각각을 2로 나눈 걸 썼었잖아요. 그래서 묶을 때는 항상 그걸로 나눠주세요. 2분의 1로 묶을 거니까 얘와 얘를 2분의 1로 나눌게. 2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2를 곱한다는 것과 똑같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왜 16인지 알겠니, 태영아? 네. 좋아. 나중에 물어볼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뒤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 지유야. 64. 이것만 써도 될까? 예. 뭐도 써도 될까? 마이너스 64. 잘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태영아. 마이너스 64를 밖으로 빼면 빼는 몇일까? 128. 이 아닌 그죠. 32. 그쵸. 정확하게? 보호까지? 마이너스. 나이스.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뭘까요? x 플러스 8의 제곱. 나이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다. 자, 이 문제 풀어볼게. 자, 태영이한테 아까 물어본다고 했죠. 자, 이거 묶는 거 조금 도와주세요. 태영이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 거야. 요 뒤에 요 뒤에는 은채가 좀 도와줘라. 요 뒤에는 뭐 쓸까? 플러스 4. 오, 맞아. 뒤에 K는 안 묶어요. K는 냅둘게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태영아. 네. 뭘 더할까? 요 뒤에다가. 플러스 4. 나이스. 플러스 4만 하면 될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해, 태영아? 인수분.
그 전에 마이너스 4를 거꾸로 빼는 빼면 몇인데? 플러스 2. 아 맞네. 아 플러스. 아 네. 아 내가 틀렸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 인수분해 지우가 해줄래요? x 플러스 2의 제곱 나이스. 그러면 지우가 말해줄래?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2 콤마 k 플러스 2 나이스. 여기가 마이너스 2 콤마 k 플러스 2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인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y축과의 교점을 b, y축과의 교점, 우리가 이거 예전에 간단하게 뭐라고 배웠었냐면 y절편이라고 배웠어. 정확하게는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y절편이야. 우리가 y절편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니, 은채야? x에다 0 대입. 그쵸. x에다가 0을 대입했었죠. 여기 있는 이차함수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몇이 나올까요? k. 그러면 여기는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0, 나이스. 여기는 0, k.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다 구했거든요. 이제 10만 써서 풀면 되거든요. 요 길이가 뭘까, 태영아? 요 길이가 뭘까? K. 맞아.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높이는 뭘까, 지우야? 꼭 지워져 있다. 여기. 요 높이는 몇일까? 마이너스 2 콤마 아 그냥 높이. 숫자. k 플러스 2 k 플러스 2? 잠깐만요. 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k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k 플러스 2겠죠. k 플러스 2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는 삼각형의 높이로 써먹을 수 없어요. 요 길이 알아야 돼요. 요 길이가 몇일까요? 맞아요. 2. 그쵸, 잘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밑변을 k라고 하고 높이를 2라고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니, 은채야? k. k.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래요? 4. k가 4네요. 이차함수 꼭지점의 y좌표 구하래요. 원래 우리가 구한 이차함수 꼭지점의 y좌표가 몇이에요? 0, K. 0, k? 꼭지점. 이차함수 꼭지점이 어딘지 알아? 마이너스 2, K 플러스 그치, 그거야. 근데 거기에 y좌표니까 뭐만 말하면 돼? 2. 그쵸. 4 넣어서 계산한 거죠? 잘했다. 이해돼요? 네. 괜찮아요? 이해되죠? 여기 각각의 의미 좀 얘기 좀 할게. 이 C는 아까 은채가 구했듯이 Y 절편이에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C의 값 보고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어. 왜냐면 X에 0 넣었을 때 남는 게 C밖에 없거든. 이 C의 의미는 Y 절편이야. A의 의미는 우리가 X제곱의 개수인데 X제곱의 개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X제곱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폭이 좁아지고 그쵸, 폭이 좁아지고. 만약에 부호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위로 볼록 그쵸, 위로 볼록하고. 양수면 아래로 아래로. 요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거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폭이 넓은지 좁은지. 괜찮아요? 이 B의 의미를 볼까요? 이 B의 의미는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요. 얘는 축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축이 어디 있을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은채 생일 언제세요? 6월 1일이요? 얼마 남았네요? 다시 지울까? B라고 쓸까? 보자. Y는 6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제곱 X를 대박 고마워. 잠깐만. x 제곱 됐다. 휴. 자 이렇게 됐는데요. b의 값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 그래프가 막 축이 막 달라지고 있는 거 알겠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바뀌는 거죠. 네, 조금 요상하게 움직이죠. 네, 조금 요상하게 움직입니다. 네, 저 값에 커지면 커질수록 0 근처면 0 근처일수록 어떻게 바뀌는지 위주로만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의 값이 지금 음수가 됐어. b의 값이 음수니까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b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다가 0일 때는 딱 y축이다가 양수일 때는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고. 괜찮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은채도 괜찮아? 오케이, 안 괜찮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게. 지우 괜찮아요? 대충 느낌만? 네. 자, 이 B에 대해서 조금 우리 딥하게 배워볼까요? 스티커. 잠깐 가려놓을게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방정식에서 이 참수식이죠. 죄송합니다. y 자리에 한번 0을 넣어볼게. 우리가 x절편,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0 넣었잖아. 그럼 y에다 0 넣으면 뭐 구하는 거야? X. 그치, 얘는 x절편 구하는 거죠. 그럼 y에다가 잠깐 0을 넣으면은 얘는 x절편이 나오고요. 이 x절편은 뭐냐면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게 해주는 두 점의 좌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뭐 알파 베타라고 하자면 얘는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는 0, 물론 최고차항 계수 a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 요식과 요식이 같은 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얘를 분배 법칙해서 전개해 보시면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꼴 제로 이렇게 돼요. 요식이 맨 처음에 있던 요식이랑 똑같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충 아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완전 똑같아요. b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얘는 근각의수의 관계 은채 좀 기억나십니까?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의 부호를 가지고 따졌을 때 두근의 합이 양수면 요 놈이 양수일 거고 요 놈이 양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거고, 그러면은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거라서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게 6월 1일이었으니까 이차 함수를 y는 6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로 뒀었죠. 여기 있는 6이랑 b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근의 합이 양수고요. 두근의 합이 양수라는 것은 딱 가운데
여기 축은 두 근의 딱 가운데 평균 구하시면 되거든요. 축이 양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것은 축이 양수라는 거고, 축이 양수라는 것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이 y축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 y축 오른쪽에 있으려면 여기 있는 6이랑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너 살짝 못 부르겠죠? 마음에 안 들죠?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우면은 뒤에 것도 날아가나? 대박. 날아갔잖아. 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 이건 보지 말고. 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볼게요. 요 그래프는 축이 y축 왼쪽에 축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b의 부호만 생각을 해볼게요. a랑 b의 부호 둘이 같아요? 달라요? a랑 b의 부호가 같아요. a랑 b의 부호가 같을 때는 이렇게 축이 왼쪽에 있어요. 이 축이 왼쪽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지웁시다. 우리가 이차 함수의 축을 두 근의 합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둘이 부호가 같잖아요. a랑 b랑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면 전체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축이 왼쪽에 있었던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볼게. 얘는 a랑 b의 부호가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얘는 축이 두 근의 합이 몇이에요? 두 근의 합. 그쵸. 그게 축이죠. 그걸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a는 아까 1이었고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전체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아니 양수. 그쵸. 전체 값이 양수라서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 아직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나머지 분들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축의 방정식에서 축이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축이 음수라는 말은 이렇게 써져 있는 이차 함수식에서 요 놈이랑 요 놈이 부호가 서로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 바꿔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라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a랑 b랑 부호가 서로 같아서 뭐지? 부호가 서로 같아서 여기도 부호가 서로 같았고요.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도 둘 다 플러스예요. 여기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음수예요. 즉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음수인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인 거예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マイナス4コンマ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동 생각해주면 돼. 여기 플러스 2라면 우리 왼쪽으로 한 칸 갔다고 생각하자고 했지. 여기 플러스 2 있으면 위로 두 칸 갔다고 생각하자고 했죠. 항상 시작은 0,0이야.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그럼 몇 콤마 몇? 좌표 평면을 그려줄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마이너스 1,2.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라고.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부호가 같아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거든. 음수가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호가 같으면 x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럼 부호가 다르면 축이 어디 있어요? オレンジ 그쵸. 조금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쉬었다 할까요?